네,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차시고요. 이제 사회도 거의 막바지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는 139쪽부터 141쪽까지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8월에 그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을 맞았죠. 광복을 맞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왔는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임시정부가 활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전승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누구랑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었냐면, 지배도 적절한 표현일 수 있어요. 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분할 점령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38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제일 먼저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어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최대 5년의 신탁통치였습니다. 신탁통치였고, 국내에선 격렬하게 그 찬탁과 반탁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운동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까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었어요. 46년에 1차를 열고 47년에 2차를 열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죠.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서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것을 유엔으로 보냅니다. 유엔으로 이관을 하죠. 우리가 답을 못 구했으니 너희가 얘기를 해줘. 이렇게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을 이제 유엔으로 보낸 거예요.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국제연합이 유엔이죠.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어요. 통일정부, 되게 좋은 말이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공정하게 하려고 임시위원단을 조직해서 한반도로 보냈어요. 근데 소련은 미국과 견해가 달라서 미군과 소련이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살짝 오죠. 미군과 소련이 철수하면 약간 좀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8소선 북쪽으로는 위원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위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북한에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다 했다는 얘기지, 그치?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원래는 선생님 지도를 못 그리지만 다 같이 선거를 치르고 싶었어. 인구 비례를 해서. 근데 북한이 이제 38선 넘어서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어떻게? 미국은 이제 당황한 거지. 다 유엔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남쪽만이라도 뭐라고 했냐면 총선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근데 김구 같은 사람은 아니야, 무조건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실제로 북한으로 갔다 왔어요. 김구가 북한으로 갔다 왔는데 김일성한테 갔다 온 거지. 그때 당시에 여기가 김일성이가 짱이었으니까. 김일성한테 갔다 왔는데 김일성이 그렇게 통일정부 만듭시다 해놓고 입을 싹 닫은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남쪽만 이렇게 결국 국제연합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여기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정읍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읍발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무기한 연기된 회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몹시 기다리지만 잘 되지 않으니 뭐라고 했냐면,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이북에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언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그때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 욕심을 탐해 국가 민족의 100년 계획을 그르칠 사람이 있으랴라고 48년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구는 절대로 남북한의 따로따로의 정부가 만드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김구가 49년에 죽죠. 49년에 죽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48년에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김구는 이제 참여하지 않아요. 김구 선생님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선고로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날 공포되었다. 용어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뭐냐면 총선이에요. 총선.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제정.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국회예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국회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법 중에서 제일 높은 법이 무슨 법이에요? 헌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헌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였냐면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는 첫 민주선거를 해서 국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처음으로 만든 헌법을 뭐라고 하냐면 재헌헌법이라고 하고, 첫 헌법을 만든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얘기해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재헌절이 7월 1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공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국호, 나라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부르는 사람,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고려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고려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조선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공화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이면서 대통령제를 차용하기 때문에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이름들 중에 대한민국도 있었죠.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게 되죠. 50 총선거에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재헌국회 개원식,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서 이제 행사를 했었나 봐. 학생들이 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랬나 봐요. 재헌국회.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고 했잖아요. 공화국은. 근데 지금은 직접 선거인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 선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직접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간접 방식으로 선출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럼 궁금했을 거예요. 왜 이승만이 됐을까? 김구는 안 됐을까? 김구는 이제 그 단독 정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합쳐진 통일 정부가 아니면 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김구가 죽죠. 암살당해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은 슬슬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날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었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헌법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나오죠. 여기서 보세요. 맨 위에 헌법이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나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러니까 이 새롭게 생긴 48년 8월 15일 날 생긴 정부는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그러니까 여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북쪽은 막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미 자기네 정부를 김일성이 주도로 성립을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정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9월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가 만들었으니 우리도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식은 7월 24일 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북한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라고 말할게요. 북한에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막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50 총선거의 포스터에는 왜 막대기가 그려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48년 5월 10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 그래서 50 총선거입니다. 사진 속의 선거 포스터의 후보자 이름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전 사람들 문맹이라고 하죠. 광복 직후에는 13세 이상의 인구 중 68%가 문맹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글은 좀 배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22.5%로 문맹률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하죠. 근데 되게 좀 슬픈 건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그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뭐예요? 여러분 반장선거 때 하면 안 되는 거 있지. 금품살포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떡볶이 사줄 테니까 나 찍어줘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뭘 받았다 그랬지? 막걸리 선거. 왜냐면 막걸리 한 잔 주고 이제 선거 나 찍어줘. 그리고 고무신 선거라 해서 고무신 주고 선거 이렇게 해서 고무신 표, 막걸리 표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이었다고 할 정도로 부정선거가 좀 난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약간 처음 정착하는 시간에 좀 힘든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아니지. 우리 이거 멈추면 안 되지.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안녕 취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온 서로 다른 주장. 첫 번째 얘기했는데 이승만은 남쪽이라도 하자. 그리고 김구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양쪽이 다 합의되지 않은 그런 정부는 절대 만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선생님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승만은 정읍 발언이라 했는데 통일 정부를 기다리긴 하죠. 몹시 기다리지만 잘 되지 않으니 우리 남쪽만이라도 이거 되게 짧으네.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인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지우지 됐던 것이죠. 근데 굳이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 교과서 이거 지금 선생님 책이랑 여러분 책이랑 똑같은지 내 생각을 써보라 했죠. 내 생각을. 그럼 이제 김구의 의견이나 이승만의 의견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구의 의견과 같이 북한과 계속
협상에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서로 분단되어 싸운 일이 없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 분단되어 서로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이승만 아니고요. 이승만의 의견과 같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시 상황에서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거친 정부 수립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혼자 우긴다고 되지 않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